해볼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과제를 해서 약간 조금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거나 안 성립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항상 성립할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떤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할게요.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2차 부등식 저게 항상 성립해야 돼. 이건 좀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차 부등식은 뭘로 해석하라 그랬냐면 2차 함수 그래프로 해석하자라고 했는데 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뭐 어때야 되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무슨 볼록이어야 될까 생각해 볼까? 위로 볼록이면 어떨까? 무조건 x축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이 생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어야 하고 즉 그래서 이때의 조건은요. a는 양수여야 하고 아래로 볼록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판별식 세웠을 때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 세우는 게 무슨 의미야?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지. 그러면 판별식을 세웠을 때 어때야 될까? 무조건 0보다 크다.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어. 떠 있어야 돼. 붕 떠 있어야 돼. 판별식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치? 위로 떠 있다고 양수가 아니라 교점이 없으면 음수예요.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런 걸 다 좀 센스 있게 파악해야 되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프 생각해서 알아야 돼.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로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돼 있다면. 무슨 볼록이어야 되는지 봐. 항상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 위로 볼록이어야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지. 그러면 a는 음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얘도 0에 닿으면 안 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항상 밑에 있어야 되는 그래프가 판별식은 음수여야 해요. 이제 0보다 같거나 크다의 경우 생각해 볼게요. 닿아도 돼. x축에 닿아도 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래로 볼록인 건 여전해요. 아래로 볼록인 건 여전하고 왜냐면 밑으로 떨궈지면 안 되니까. x축 아래로 떨궈지면 안 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는 여전한데 어때야 돼요? 판별식을 때렸을 때 여기 닿아도 되지 x축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여야 돼요. 같거나 크다 아니에요? 같거나 작다예요? 닿거나 떠있거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항상 성립하려면 일단 0보다 같거나 작다는 일단 그래프상으로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이어야 하겠다. 그러면 a는 음수가 되어야 하고 이제 판별식 잘 생각해주세요. 판별식을 때렸을 때 x축에 접하거나 완전 떨어져 있거나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가 돼요. 지금 보니까 항상 성립할 때는 다 지금 뭐해? 판별식이 어때요? 거의 다 음수인 경우가 많죠. 0 또는 음수 이렇게 돼요. 왜냐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래프가 떨어져 있거나 살짝 접하거나 정도니까. x축에 접하거나 정도라서.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저렇게 내가 써놓긴 했는데 저거를 달달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이해하면 편해요. 그래프로 생각했을 때. 이제는 항상 성립이 아니라 거의 어떻게 말하면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경우, 해를 갖지 않는 경우예요. 저 2차 부등식이 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 즉, 어때야 되냐면 0보다 큰 쪽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뭔 소리냐면 x축보다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저거랑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축보다 위에 아무것도 없으려면 무슨 볼록이어야 할까? 위에 없어야 돼. 아래로 볼록이면 언젠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위로 볼록이어야 되죠. 즉 A가 음수여야 하고요. 자, 이거 판별식 잘 생각해 보세요. 접해도 될까? x축에? 접해도 됩니다. 왜 돼요? 0보다 크지만 않으면 돼. 0이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x축에 닿아도 되고 그거보다 위에 있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접하거나 완전히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판별식을 세웠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되게 헷갈려. 그래프 그려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거는. 만약에 2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지 않아야 하냐면 얘는 지금 0보다 작다라고 했지. 즉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지 않으려면 정현아 그래프 무슨 볼록이어야 돼? 밑에 있으면 안 돼.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안 돼. 무슨 볼록이어야 할까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면 언젠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아래로 볼록이어야지 x축 밑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아래로 볼록이어야 하고요. A는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판별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안 돼. 그럼 딱 x축에 접해도 되는 거고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판별식 위에 있다고 해서 뭐 양수라고 하면 안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왜요? 왜?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거니까 판별식 입장에서는 음수고 닿아도 된다고 했죠. 아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에서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애들은 판별식을 양수로 많이 만드는데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지 않으면 무조건 판별식은 음수예요. 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과 관계없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관계없이. 저 3번 유형이 의외로 애들이 문제 풀 때 3번 유형을 잘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되게 생각해보면 무난한 문제인데 실제로 문제로 맞닥뜨리면 잘 못 풀더라고. 어제 월수금반이 그랬어요. 저 문제를 냈더니 못 풀었어요. 애들 되게 많이. 제한된 범위라는 거는 x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예요.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거.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저 2차 부등식이 2차 함수를 fx로 놓을게요. 그러면 fx는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저걸 항상 성립시키려면 봐봐요. 그래프가 y는 fx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제꼈을 때 x축보다 언제나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럼 그래프를 대충 그렸다고 칩시다. 선생님 그래프 대충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 저 제한된 범위가 이거 안 그려도 돼요. 제한된 범위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할게요. 어때? 이러면 항상 성립해 안 해? 0보다 크다가 될 수 없는 거지. 어때야 돼요?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모든 부분이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x축보다 위로 얘네가 싸그리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중에서 f 알파가 있고 꼭지점 y 좌표가 있고 f 베타가 있어요. 지금 보이면 이 세 개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뭐야? 최소값이
꼭지점 y좌표죠. 이 꼭지점 y좌표가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당연히 이 위로 끌어올려지면 전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x축보다 위에. 그래서 저게 항상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알파 넣었을 때랑 꼭지점 y좌표랑 베타 넣었을 때 세 개의 값을 찾아보세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있겠지. 혹은 어떻게 찾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봐. 제일 낮은 값이죠. 제일 작은 값. 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돼. 즉 이렇게 되려면요. fx의 최소값 있죠. 이 최소값이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x축보다 위에 있을 테니까. 만약에 이걸 성립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뭐래요? fx는 0보다 작된다. 즉 어때야 되냐면 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제한된 범위가 싸그리 다 이 밑에 있어야 된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상관없어요. 이 제한된 범위가 싸그리 다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x축보다 아래쪽에. 그러려면 여기도 세 개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알파 넣었을 때, 꼭지점 y 넣었을 때, 베타 넣었을 때 중에 제일 높은 값 있죠. 제일 높은 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 값들은 자동으로 x축보다 아래쪽, 음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fx의 최대값을 찾으세요. 그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 부분도 자동적으로 나머지 그래프의 모든 부분도 다 x축 밑에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찾는 거 연습 한번 할게요. 자, 저거 지금 바로 연습 한번 할게요. 다 쓰고 나서. (1051번으로) 연습할 거고요. 이거 우리 숙제였었나? 아니죠? 아닐 거야. 51번도 숙제 아니야? 아, 숙제였어요? 네. 그래서 저그 유형 49번. 아, 49번 우리 했었구나. 51번 한번 봐볼까요? 51번 프로님 인사요? 네. 근데 이것도 틀려서 아, 틀렸어요? 약간 대표는 위에 뭐 아, 위에 보고 풀었어요. 아, 저도. 이게 저 유형인데 내가 벌써 숙제를 냈었구나. 나 마음이 급했나 보다. 나 진도 늦을까봐 엄청 급했나 봐요, 마음이. 요거 그러면은 잠깐 볼게요. 보면요. 0 이상 2 이하라는 범위 내에서 저게 항상 성립해야 된단다. 일단 무슨 볼록이냐면 아래로 볼록이죠. 이 이차함수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면은 값이 3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이 있고 저 0이랑 2가 있는데 어디에 배치될지 우리가 찾아봐야 돼. 대칭축 방정식 구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대칭축 방정식 구하는 공식 뭐였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단 말이야. 2 곱하기 a. a라는 거는 여기 이차함 계수예요. 2a분의 4분의 b. b는 1차항의 계수예요. 마이너스 4. 이거였죠. 축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x는 1이네요. 즉 여기 있는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고, 그러면 범위를 한번 봐볼래요? 제한된 범위가 0 이상 2 이하래. 되게 예쁘게 떨어져 있다.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네. 0 이상 2 이하라는 게. 이렇게 예쁘게 떨어져 있어요. 보이죠? 그럼 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저 범위에 해당되는 이차함수의 일부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때야 되면 항상 성립해야 된단다. 0보다 항상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0보다 작다로 가면 되는 거죠. 뭐일 때가 최대냐면요. 0일 때나 2일 때가 최대예요. 맞죠? x가 0일 때나 x가 2일 때나 똑같다. 1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0일 때든 2일 때든 요 값들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전체적인 이차함수가 항상 성립하게 돼요. 항상 0보다 작다가 성립하게 돼서 f0 또는 f2예요. 0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해서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0 대입해볼까? 0이 좀 쉬우니까. 여기다 0 대입해볼게요. 0 대입하면 사라져요. 0 대입하면 사라져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된다. 이 f0 값이 0보다 작은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 나머지 부분들도 x축보다 밑에 있어서 항상 성립하게 된다라고요. 그러면 이거 민수가 구할 수 있니? 네.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떤 범위가 나와요? 사이값이에요? 작자크근이에요? 사이값 네, 사이값이에요. 뭐랑 뭐 사이? 1과 2 맞아. 1과 2 사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건데 지금 이 정도는 되게 무난하게 풀이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수학상 좀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책 한 권 더 사서 학원에서 이 책 아마 안 하고 우리 학원은 항상 다 교재를 다 제작해가지고 제작 교재를 사용할 건데 그 교재들 다 훌륭하긴 한데요. 본인이 더 뭔가를 수상을 깊이 파고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희망에듀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양 겁나 많아요.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해설이 되게 상세하고요. 문제들이 다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섞여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진짜 교과서예요. 거의 약간 성경책 같이 그런 느낌? 이런 거 과목별로 하나씩 사서 그때그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과목별로라는 거는 너네 수상 배우지? 2학기 때 수화 배우죠? 빠른 학교는 수상, 수화 1학기 때 다 나가는 거 알아요? 빠른 학교는 1학기 때 다 나가고요. 2학기 때 수원을 배워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수원 있죠? 수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뭐 확통이나 기하나 이거 학교에서 선택하는 과목으로 주로 할 거예요. 미적분은 수투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되니까 얘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되니까 아마 고3 때 배울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거 하나 사서 하면은 진짜 실력 많이 늘 거예요. 대신 엄청 오래 걸려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근데 본인이 좀 수학 시간 투자할 시간이 된다. 방학이 돼서. 뭐 그러면 하나씩 사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고등학생들 막 수업할 때 저거 진짜 무조건 추천하고 그랬어. 무조건 풀어보라고. 저걸로도 막 수업하고 그랬어. 근데 저걸로 수업하니까 엄청 빡세더라. 고등학교 수업은 수학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 전에 학원에 가면 고등학교 수업 시간 진짜 빡세더라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좋아요. 이거는 거의 쓸 개념이 없는데 연립 2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이 있고 연립 2차 부등식이 있다. 연립 1차 뭐가 어려워? 쉽죠? 그냥 1차 부등식 2개 풀어서 공통인 해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연립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연립 2차 부등식도 2개의 부등식을 각각 풀어요. 뭐 아무거나 쓸게요. 연립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 2개가 연립되어 있는 거고 얘도 똑같아요. 각각의 2차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해를 구하는 거예요. 연립 2차 부등식 문제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연립 2차 부등식 중에서 해가 주어진 걸로 한번 해볼게요. 146쪽이요. 146쪽에 보면 1067번 있죠? 1067번 같이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 1067번에 봐봐요. 문자로 줄줄이 나와 있는데 해가 먼저 딱 주어져 있다. 1 이상 4 이하 또는 x는 6이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 해를 보고 너네가 이 부등식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해를 딱 한눈에 보기 되게 어렵다면 수직선에 올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이상 4 이하라는 범위가 나와 있고 뭔가 얘가 겹쳐지는 범위인 것 같아. 그 다음에 x는 6이라고 해서 하나의 값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저 연립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을 보고 어떤 건지 추측을 하는 거야. 해가 어땠었을지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해보자면 자, 이 2차식 쪽으로 열려있는 거는 작자 큰 큰의 해가 나오겠지. 얘는요. x는 뭐보다 같거나 작다 또는 x는 뭐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0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열려있는 게 사이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의 공통적인 겹쳐지는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 부등식이 하나는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나와야 돼. 벌어지는 범위가 나와야 되고 하나는 이렇게 모이는 범위가 나와야 돼요. 이 부등식에서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는 범위가 나오고 모이는 범위가 나올까 볼게요. 1, 4, 6이라는 경계값으로만 만들어야 돼. 벌어지는 범위랑 모이는 범위는. 자, 1에서 벌어지는 범위가 만들어질 수 없겠지. 1에서 벌어지는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1에서 4까지가 공통 범위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모아야 되지 않을까. 1에서부터 사이 값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차라리 1에서부터 6까지다라고 하면 가능하죠. 1에서부터 6까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가능해요. 사이 값이 이 범위가 나오고 그러면 벌어지는 범위, 작자 큰 큰 범위가 4하고 6에서 만들어지면 어떨까? 봐보세요. 4보다 같거나 작고 6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해서 이 작자 큰 큰 범위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면 겹쳐지는 부분이 딱 이 주어진 해랑 똑같은 부분이 나오지 않나? 맞죠? 그러면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해랑 어떤 해를 찾을 수 있냐면 이 부등식, 연립부등식의 해를 보고 원래 각각의 부등식의 해가 이랬었구나를 찾을 수 있어. 일단 사이값으로 나오는 범위는요. x는 1 이상 6 이하라는 범위가 나왔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등식에서는 작자 큰 범위 x는 4 이상 이하 또는 x는 6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었을 거야. 누가 누군지 짝꿍 맞춰줄 수 있지. 부등호 방향을 보고 짝꿍이 맞아요. 사이값이 나오는 게 2번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작자 큰 나오는 게 1번 부등식.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 해가 나온 걸 보고 우리가 인수분해한 형태로 부등식을 만들어서 A, B, C, D라는 저 미지수의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깐깐해요, 문제가. A는 마이너스 10, B는 플러스 24.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7, D는요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 B, C, D를 이 주어진 해로 각각의 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부등식을 생성해서 찾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연립부등식 뭔가 저 1하고 4, 1 이상 4 이하 6이라고 해서
처음에 작자 큰 건 사이값 찾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연습하면 돼요. 이거는 연습하면 되고요. 연립부등식 활용 한번 풀게요. 1076번 있죠? 1076번인데 둘레의 길이가 24 이고 직사각형의 넓이가 20 이상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x가 가로의 길이래요. 아 그러면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x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대놓고 나와 있으니 세로의 길이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요. y로 정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한 문자로 둘레 길이 가지고 정하면 되겠네. 정연아 세로의 길이 어떻게 정할래? 둘레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이래. 12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세로의 길이 12-x로 설정한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대요. 일단 이것도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가로의 길이가 x가 세로의 길이 12-x보다 크다. 즉 x는 6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20 이상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연립 부등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넓이를 가지고 식 세우면 돼요. 나눠서 푸세요. 나눠서 푸세요. 보통은 이거 인수분해 되게 예쁘게 되게끔 나와서 작자 큰 큰이나 사이값의 범위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활용은. 선생님도 다음 시간에 저쪽 반 수업 들어가거든? 얘네 이렇게 시끄러운 느낌이구나. 이제 깨달았어. 이 옆반에서 되게 싫어하는, 쟤네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았어. 아, 이런 정도로 시끄럽구나. 궁금한 게 학원 병은 방음이 되는 걸까? 그냥 큰 통 공간에 벽만 세운 거 아닐까? 가벽만 세운 거.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거 문제 너무 잘 만들었다. 숫자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게 나와, 진짜. 사이값으로 두 개 다 나오네.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은 2 이상 10 미만이 나오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요 4 이상 8 이하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만이라 했나 아까? 이상 이하가 나와요.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을 합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절대값일 때 범위를 나눠서 풀 때 합치는 거고 이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해야 돼. 그래야 연립 부등식의 풀이죠. 그러면 이 두 범위에 겹쳐지는 범위는 어떨 것 같아? 얘가 더 좁지 않나? 4 이상 8 이하가? 이번 식은 네. 작작 아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었나? 아 내가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x는 4 이하 또는 8 이상. 이거 겹쳐지는 범위 두 군데 나온다 그러면 2 이상 4 이하랑 그다음에 8 이상 10 이하랑 겹쳐지는 범위를 나오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조심하라고 했어. 아까 맨 처음에 혹시 주의 깊게 들었나?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 비교하는 거 들었을까? 가로가 더 길어요. 맞아요. 겹쳐지는 범위를 찾으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요. 2 이상 4 이하랑 8 이상 10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써놨어요. 전제 조건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즉 x는 6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8 이상 10 이하라는 범위가 되고요. 그러면 그 x의 최대값은 10일 테고 최소값은 8이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연립부등식 풀이는 되게 답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아. 그냥 막 해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거나 해가 없을 때 그런 부등식의 풀이보다는 좀 더 예뻐요. 문제 식만 잘 세운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딱 두 개의 유형 할 거거든요. 이 두 개의 유형부터 어려운데 11분 남기고 지금 어려운 유형을 하고 있어. 11분 남기고. 이게 뭔 소리야? 실근,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혹은 중근을 의미해요. 근데 그 실근의 부호가 같으냐 다르냐 둘 다 양수냐 둘 다 음수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부등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쓸 거예요. 일단 분명히 2차 부등식 단원인데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이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이제 케이스를 3개 줄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알파랑 베타가 양수라는 뜻이야. 우리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많이 써먹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거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이 뭐가 될까? 두 근이 다 양수래. 그치? 두 근의 합 양수겠죠. 그럼 두 근의 합 양수고요.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라는 거야.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도 양수예요. 곱했을 때 양수겠지? 즉 a분의 c가 양수예요. 너네 이렇게 연립부등식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 3개 다 만족하는 부등식 구해야 되는 거야. 만족하는 범위.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내가 3개라고 했죠. 부등식 하나 더 있어요. 두 근이 나왔어. 두 실근이 나왔다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세웠을 때 판별식의 부호가요. 뭐가 돼야 될까? 같으면 안 될까? 같은 근일 순 없을까? 두 근이 다 양수인데. 같은 부호면 똑같은 근일 수도 있는 거야. 이름이 두 근이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에서는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서 부등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띡 주어졌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은 저 3개의 부등식을 다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공통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위에 거랑 좀 이제 위에 거 힌트를 보고 생각합시다. 두 근의 합은요. 정현아 두 근의 합 어떻게 돼야 돼? 두 근이 다 음수래. 가로가 작아요. 그쵸. 두 근의 합은 음수. 즉 마이너스 a분의 b는 음수. 그래서 두 근이 음수면 두 근을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양수죠. 그쵸. 그 다음에 판별식은 이것도 중복되는 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근일 수도 있지. 두 근이 다 음수. 판별식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왜 커야 하냐면 두 개의 실근이 있거나 혹은 똑같은 두 개의 실근일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추워요? 켜줄게요. 근데 아까 너무 깜깜해서 더 껐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요.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얘들아 이건 판별식 안 만들어도 돼요. 왜일까? 이거는요 판별식 만들면 의미 없는 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판별식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당연한 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은 판별식 당연히 양수여야 되지 않아? 중근이 일단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이 양수라는 당연한 얘기고 실제로 부등식을 만들어 보면 너무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딱 하나만 고려해요. 일단 합의 부호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값이 음수인수 근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하면은 합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합도 못 써먹어서 얘는 곱으로 써먹으면 돼요. 곱했을 때 음수다. 즉 A분의 C가 음수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되면 한번 풀어보고 하나만 더 할게요. 중요한 유형. 이제 6번 유형 하면 2차 부등식의 이제 끝이야. 종결이야. 근데 이 6번 유형이 모든 반에서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기억해 듣고도 까먹고 듣고도 까먹어요. 뭔 소리예요? 근의 분리라고 돼 있어요. 실근의 위치라고 나오는 교재도 있고요. 이름을 왜 저렇게 줬는지 좀 애매해. 근의 분리. 실근의 위치. 여기서 일단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들게요. 그리고요, 이 근의 분리 유형을 하려면 이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계수 양수로 가져갈 거예요.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라는 모르는 수예요. 근데 문제에는 이게 숫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P보다 크다. 자, 우리 지금 하는 거 2차 부등식 단원이란 말이야. 2차 방정식으로 챙겨 먹었지만 얘는 2차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 건데요. 도대체 어떤 2차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 거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를 내가 2차 함수로 같이 그래프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두 근이라는 거는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랑 만나는 게 그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되지. 그러면 x축이랑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으로 갔어요. 우리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가 있는데 나 너무 고막혀.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x축과의 교점이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되잖아요. 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럼 P 이 새끼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알파랑 베타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작은 쪽에 P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 건데 자 이거는 근의 분리 유형에서는 선생님이 3개의 줄임말을 알려줄 테니까 이 줄임말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2차 방정식 근의 분리에서는 줄임말이에요. 함축판. 함축판 3개의 글자를 기억하세요. 함축판. 얘들아 이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저렇게 될 때 부등식을 3개 만들어서 풀이하는 문제예요. 너무 애매하지? 너무 어렵죠?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요. 차라리 문제에서 P라는 숫자가 언급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이해야 되는데 함축판이 뭐냐면 함은 함수값이라는 뜻이야. 함수값.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너무 코막혀. 축은요. 축의 방정식. 판은요. 판 하면 딱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잖아.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할 때 뭘로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볼게. 일단 함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함.
3이라는 거는 어떤 것의 함수값이냐면 P일 때의 함수값이에요. P일 때의 함수값이에요. 이 좌변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2차 함수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2차 함수식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일단 이 2차 함수에다가 x의 p를 넣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될까? 봐봐요. 이 그래프 봐봐요. x의 p를 넣어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좌표가 p인 점 막 찾아가 보자. 그 점의 y좌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양수지 지금. 그러면 p를 대입했을 때 p라는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죽겠어 힘들어. 그다음에 이제 축의 방정식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림에서도 그렇고 이 축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축방 공식이 뭐였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었지. 그럼 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수가 p보다 지금 어때? 축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부등식이 생성이 돼요.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요. 이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p보다 크다. 세 번째 게 뭐야? 세 번째 판별식이었어. 판별식. 봐봐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두 근이 나왔다는 거는 판별식이 양수가 아닐까? 근데 판별식이 0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까? 두 근이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와서 여기에 두 근 서로 같은 근이 나와서 이렇게 p보다 크다 라고 해도 무방하지. 상관이 없죠. 그래서 판별식을 세웠을 때 판별식은 0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해서 저 세 개의 부등식을 또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까다로워. 이렇게 까다로운 유형이야 이게. 슬슬 더워지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끌게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럼 p 요놈이 알파랑 베타라는 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게 생길 거예요. p보다 작다. p가 오른쪽에 있어요 이번에. 근데 이거 함축판 똑같이 부등식 만들어 볼게요. 일단 함수값이라는 거는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인데 아무리 봐도 p를 대입해도 어쨌든 양수 아닌가?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fp는 양수예요. 축의 방정식. 이번에는 p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축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를 만들었을 때 p보다 작아져야 돼. 판별식. 이것도 여기랑 동일한 상황이야. 두 근이거나 또는 한 개의 근이거나.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요. 총 3개의 상황이 있어서 하나의 상황을 더 쓸게요. 총 3개의 상황이 있어요. 그럼 P가 두 근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두 근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했는데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P가. 그래서 두 근 사이에 그 숫자가 있는 거예요. P가.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프로 보였을 때는 이런 상황이겠다. 알파랑 베타가 있고요. 여기 사이 어딘가에 P가 있는 거예요.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P가 있어요. 얘는요. 진짜 감사하게도 함축판 3개 다 안 씁니다. 아까 저 실근의 부호에서도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두 근의 곱을 가지고만 부등식을 만들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요. 함수값으로만 만들 거예요. 함수값으로. 그 이유는 첫 번째, 축의 방정식을 써먹지 않는 이유는 대칭축이 p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사이에 있으니까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안 써먹어요. 그리고 판별식을 안 써먹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판별식이 나와요. 너무나 당연한 2차 부등식이 나와. 그 이유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두 근은 무조건 다른 근이죠. 그럼 빼박으로 실근이 나올 거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얘는 만들어봤자 의미 없는 부등식이 생성이 돼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얘는 너무 감사해. 하나만 써먹을 거예요. 함수값. 이 2차 함수식에다가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x좌표가 p인 점을 찾았어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y좌표 당연히 어때? x 밑에 있으니까 음수죠. 즉 p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된다. 라고 해서 이거 하나만 세우면 부등식이 풀려요. 예쁘게 쉽게 풀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보여줄게요. 1084번. 1084번 봐봐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이래. 와, 여기서 무슨 상황이야? 1, 2, 3번에서. 몇 번 상황이에요? 1번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함축판 다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 이 2차 방정식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부터 써자. 함수값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되죠.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돼야 돼. 즉 대입해볼게요. 1 플러스 a 플러스 9가 되는데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a 범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뭐 만들어야 돼? 함 말고 축. 이 2차 방정식으로 얘가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축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 어때야 될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이 축방도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축의 방정식을. 20 보고 만드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만들었지. 얘가 1보다 커야 돼. 그럼 어때?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해서 나오고요. 하나 더 써먹어야 되네. 뭐 써먹어야 돼요? 판별식.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판별식 만들어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건가? a제곱 마이너스 36 판별식인데요.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고? 두근이거나 중근이거나 하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만든 이 a 값의 범위는 a제곱이 36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거도 작자 큰 사이값으로 써먹을 수 있다. 얘 인수분해 해도 물론 돼요. 얘 인수분해 여기서 돼요.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해서 써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 이하 또는 플러스 6 이상 이렇게 나오겠네. 부등식 3개 다 만들었죠. 이 3개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이 3개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공통범위 찾아볼래요? 3개의 공통범위.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만들었나요?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승태이가 만들었는데 애들아 봐봐. 만들었나 봐봐요. 제대로. 공통범위 맞아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이하이다?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6 이하이면 네네네네. 잘 만들었어요. 안 그리고도 뭔가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6 이하면서 플러스 6 이하, 플러스 6 이상이다. 겹쳐지는 구간을 모두 찾아주면요. 여기 구간이 돼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6 이하이다 라는 구간.
그러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정수 A의 개수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6 이하다라는 범위.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형태로 푸는 게 근의 분리라고 해요. 함축판 3개를 갖고 사용하는데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함수값만 사용해서 풀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부동식.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연이는 4시에 오세요. 목요일 4시에. 밑으로 오세요. 자습시 쪽.